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변호사 일 하고 있는 강현지입니다. 여기는 왜 오신 건가요? 여기는 북부지법이고요. 오늘 그 공판이 있어서 잠깐 왔습니다. 공판이면 그냥 저희가 아는 재판하고 똑같은 건가요? 형사사건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를 하러 오신 거네요. 피고인 측 변호인이라서 오늘 이제 대리하러 왔습니다. 이런 데는 자주 오시나요? 그쵸? 북부지법에도 사건이 꽤 있어서 생각보다 자주 오는 편이에요. 먼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일이니까. 그래도 서울 아니라서 생각보다는 가까워요. 서울 밖으로도 많이 가나요? 그렇죠. 경기도랑 수원에도 사건이 많고 그 사람들은 법원을 선택할 수 없거든요. 자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원, 경기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저는 이제 재판하러 들어가야 되고 내부에서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 PD님은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떠셨나요? 오늘 끝난 건 아니고 그 재판은 원래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재판 기일 잡아서 왔습니다. 그럼 뭐 1심, 2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심급은 이제 총 3번이 있어요. 1심, 2심, 그리고 3심에서 3심은 이제 대법원을 가는 거고 그 심급 안에도 여러 번의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 여러 개 중 하나를 오늘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더 내용을 보충해서 다음에 또 하는 거네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으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로 한번 다시 같은 법정으로 오게 됩니다. 계속 오셔야 되네요, 여기에. 그쵸. 끝날 때까지는 최대 몇 번까지 가보셨어요? 한 개 사건으로? 횟수를 세지는 않아서 횟수는 사실 잘 모르겠고 길어지면은 한 심급만 2년, 3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재판도 오늘은 1시간 안 걸리신 것 같은데 좀 길게 하면 몇 시간까지도 걸리나요? 오늘 재판 자체를 1시간을 한 건 아니고 앞에 재판이 좀 미뤄져서 좀 기다렸고요. 재판 자체는 오래 하지 않아요. 서면으로 어쨌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5분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미리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전달해 놓고 사실상 확정을 하는 게 재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변호사는 어쨌든 말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변호사는 말을 잘 하는 것보다 글을 잘 써야 돼서 판사님한테 이런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이제 서면을 내면은 그 서면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잘 쓰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로 매번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지하철을 거의 이용하고 필요할 때 급할 때는 택시를 타는데 법원들이 다 거의 역 근처에 있어요. 역세권에 항상 있어서 지하철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차로 운전해서 안 다니는 이유가 있으세요? 차를 타면은 손이랑 눈이 다 묶이기 때문에 뭐 급할 때는 오히려 택시 타거나 지하철 타는 게 더 편합니다. 사건도 보고 전화도 받고 해야 돼서. 대부분 차를 타시나요? 변호사분들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냥 변호사는 재판을 원하는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재판이 있으면 가야 돼서 지방도 꽤 많이 가시거든요. 그럼 네.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 있으신 분들도 많죠? 혹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 일정은 지금 오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접견이 있어서 구치소를 가려고 합니다. 구치소에 접견이면은 구금돼 있으신 분을 만나러. 네,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형사사건 재판 중이고 확인할 게 있어서 변호인 접견하러 갑니다. 문정에 있는 거기 맞죠? 네네, 문정역. 와, 여기서 문정까지 또 이동하셔야 되네요. 맞아요, 멀어요. 한 1시간 반에서 한 1시간 40분 지하철로는. 와, 이동하는 게 일이네요. 네. 어쩔 수 없죠. 이제 접견하러 가시는 건가요? 접견하러 가기 전에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접견 가려고요. 식사를 주로 뭘 하시나요? 거의 일할 때는 가벼운 거 먹어요. 김밥이나 샌드위치. 오늘은 서브웨이를 소울푸드 서브웨이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주 오시나 보네요. 네, 서브웨이 정말 자주 오죠. 저는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꿀 조합 같은 게 있나요? 서픽 대신 현지픽이 있는데 저는 먹는 것만 먹어가지고 이게 제가 로스쿨 다닐 때부터 먹는 조합이 있어요. 별건 없는데 피클은 또 먹지 않아요. 피디님도 드실래요? 네, 저도 같은 걸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되게 건강할 수 있어요. 지금 서브웨이 먹다가 갑자기 이를. 여기 안에는 이제 들어갈 때 휴대폰이랑 전자기기, 이어폰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못 뽑아온 거는 적어가야 됩니다. 법정이 아니고 구치소에서도 그게 전혀 안 되네요. 앞에서 다 이렇게 전자기기 반납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한테서 종이 같은 거 받아오면은 그거 그램수도 다 적어가지고 확인해요. 이렇게 함부로 뭐 가져오거나 줄 수 없게. 들고 가려고 기록을 하시는 건가요? 중요한 건 다 뽑아왔고 내용도 아는데 제가 못 뽑아온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제 좀 적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뜨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항상 중간중간에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제가 약간 스몰 제이여가지고 목차라도 잡아두고 들어가서 바로 쓸 수 있게 준비는 해둡니다. 최대한 그냥 시간을 안 뜨게는 잡는데 뜨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구치소랑 교도소랑 차이가 뭔가요? 그 구치소는 미결 수용자 가는 데여서 형 확정되기 전에 재판받고 경찰 수사받고 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형이 확정되면은 이제 교도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다 유죄 판결 받으신 분들, 구치소는 재판 중이신 분들. 그럼 좀 형사 사건의 피고인 분들이나 이런 걸 접견하면 좀 무섭고 그러진 않으세요? 저 항상 무섭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정작 딱 잡혀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조사받고 구치소 들어오시면은 함부로 행동하시진 또 않아요, 대체로. 그러면은 당장 그 현장에선 안 무섭지만 나중에 뭐 출소를 한다든지 끝나고 나서 뭔가 해코지를 할 우려도 있고 뭐 그렇진 않나요? 이쪽 제가 대구 출신인데 몇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의뢰인은 아니고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실 와가지고 방황가 아무튼 해가지고 크게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런 위협도 있고, 형사법정에 경위분들이 꼭 계신데 그 이유가 구속 안 된 피고인들이 이제 난동 부릴 때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변호인이나 관련 사람들한테 위해 끼치니까 그래서 경위분들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험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피고인의 변호를 하다 보면 원고 쪽인가요? 피해자죠. 네. 그쪽에서 오히려 또 변호사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러신 적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왜 이런 사람 변호하시냐 뭐 그런 말은 하시죠. 저 구치소 처음 와봤어요, 앞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저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안에 계신 분들은 뭐 하시나요? 안에서 뭐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시죠. 여기 접견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일단 사건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그다음에 뭐 필요할 때는 뭐 가족들한테 뭐 전달해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대체로는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눕니다. 대리인이자 전략회의 같은 걸 하는 거네요. 그렇죠. 소송에서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럼 구치소 들어가면 핸드폰이랑 이런 거 다 반납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그다음에 뭐 에어팟, 전자기기 다 두고 들어가야 되고, 신분증, 변호사 신분증, 그리고 물 이런 거 다 두고 들어갑니다. 변호사 신분증이 따로 있어요? 네. 다른 구치소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 변호인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 일반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호인들 들어가는 쪽이에요.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여달라는 서류도 조금 다르고 면허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업무 때문에 오는 거라. 약간 변호사들이 찾아왔는데 접견을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거 없죠. 구치소 접견은 대체로 하루 전에 인터넷으로 변호인 접견 예약을 하고 오고요. 당일 접견을 할 수도 있는데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접수증 가지고 왔는데 그런 서류를 이제 다 갖고 예약하고 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잡혀서 오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임을 갑자기 하게 되나요? 참 뭐 현행범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경찰서 내에 있는 이주장을 가고요. 구속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치소 오기까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하거나 아니면은 국선으로 선임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변호사를 선임 안 했다 하면 그냥 본인이 아마 선임을 안 하신 경우가 거의 더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라고 보면은 누가 잘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뭔가 그럴 시간이 없고, 어떻게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나요? 여기 있으신 분들. 그러면 거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대신 알아봐주고 선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찍으면 안 되겠죠? 전 잘 다녀. 잘 다녀오세요. 네. 여기는 제가 20년도에 어쏘하면서 썼던 방이에요. 이제 개업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애기 변호사 때 썼던 방입니다. 좀 작죠, 그래서. 지금 개업을 하시고 몇 년째 여기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 횟수로는 2년 차. 변호사님의 책상에는 뭐가 있을까? 제 책상에는 별 게 없어요. 그냥 생존템으로 해서 휴대폰, 그다음 바카스. 바카스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타우린과 카페인을 3대 영양소. 타우린, 카페인, 알코올. 이렇게 3개. 유선 전화기도 있네요. 네, 그쵸. 요걸로 이제 직원분하고 연결도 되고,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요거는 법정용 옷인가요? 아니, 이거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이거 급하게 입고 나왔는데, 어머,
재판이다 이러면은 자켓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트 안에도 사실 여름용 자켓이고 여기 안에도 자켓 있습니다. 사실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가정법원은 옷을 편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완전 칼정장을 잘 안 입어요, 가정법원은. 근데 변호사님은 다 방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비상용 전투복 맞아요. 법원 갈 때 옷 제대로 안 입으면 혼나거든요. 누구한테 혼나나요? 판사님한테. 아, 판사님이 실제로 네, 뭐라 하세요. 요즘엔 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여름에도 칼정장 입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그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문같이 나와요. 그래서 복장 간소화 이제 최대한 해주겠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면은 원칙상 칼정장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있는 건가요? 저의 그 유튜브 시작을 위한. 유튜브 조명. 네네, 샀는데 몇 번 안 썼어요. 이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 조명이 이게 불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동기들이 사준 건데 거의 다 죽었어요. 여기 햇볕이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안 돼. 근데 법원하고 사무실 되게 먼 거 같은데 양재에 계신 이유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법은 교대에 있어서 먼데 가정법원은 요 바로 앞이에요. 길 건너면 있어서. 아, 여기도 법원이 있어요? 네네, 서울가정법원이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은 가정 사건을 위주로. 저는 이제 이혼이랑 상속 위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 가정법원을 거의 대부분 가고요. 이혼을 몇 건 정도 시키시나요? 대략. 세고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시키고 있죠. 이혼을 중재하시기도 하나요? 안 하게끔도? 그럼요, 하죠. 좋은 변호사는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변호사의 이제 주된 핵심 가치가 결국에는 분쟁 해결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근데 꼭 끝까지 다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합의도 할 수 있고 조정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이혼하지 않는 조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재판을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홧김에 이혼하러 오신 분들은 잘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달래보죠. 본인한테는 큰일이지만 빌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집이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그렇게 빨리 이혼을 안 시켜줘요. 들어오면은 사건 접수해서 첫 재판 잡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첫 재판 잡히고 나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이혼 사유에 대한 다툼이 클 때는 가사조사를 회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진정시키고 상담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안 해도 되는 부부면은 좀 같이 살 수 있게 해드리죠. 사무실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기서는 서면을 쓰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재판 나갈 준비 일체의 것들을 하죠. 서면을 쓰는 게 정확히 뭘 쓰는 건가요? 가사나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 서면 같은 거 쓰고요. 그다음에 뭐 형사 나간다 하면 변호인 의견서, 변론 여지서 같은 거를 쓰죠. 그래서 저한테 사건 맡기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사건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법리 정리하고 증거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재판에서 좀 좋은 결과, 그다음에 승소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는 서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재판에 필요한 승소를 하기 위한 그 법리적인 근거들을 글로 담는다. 오, 맞습니다. 네, 정확해요. 업무 비율로 따지면은 뭐 재판도 있고 뭐 서면 작성도 있고 상담도 있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일이 제일 많나요? 이게 근데 시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업을 해서 다른데 개업하기 전에 그냥 어쏘 변호사님들은 뭐 절대적으로 서면 작업이랑 재판 나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 저는 이제 개업을 해서 처음에 상담하는 것부터 수임 그다음에 사건 진행, 서면 쓰는 거, 재판 나가는 거, 재판 다 끝나고 안내, 이후에 집행까지 다 하고 마케팅 이런 것도 다 하니까 뭐 어떤 거에 비중이 좀 더 많다 이거는 약간 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 합니다, 그냥. 뭐가 제일 힘드신가요? 마케팅이요. 고객들이 오게 하는 게 가장. 맞아요. 아무래도 재판 나가고 서면 쓰는 거는 워낙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학교에서 교육도 받아서 그래도 뭐 수월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의뢰인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수임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하는 건 사실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낯선 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변호사로는 이제 뭐 베테랑이시지만 대표로는 초보다. 베테랑까지는 아니고 네. 중수 정도는 되지만 그쵸, 초보 사장인지라 그거는 조금 이게 변호사들이 다 쓰는 거긴 한데 일반인들도 본인 사건은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전자소송이라는 건데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 건 본인이 나와요. 좀 절차를 거치긴 해야 되지만 근데 타자가 엄청 빠르시네요. 많이 써야 되니까요. 변호사분들은 문서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엄청 잘 다루시겠어요? 한글 파일만 쓸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타자가 빠른 편은 근데 사실 아니에요. 이게 소리가 요란해서 변호사들은 다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잘 쓸 수 있죠. 민폐여가지고 딴 데서 쓰면. 변호사분들은 거의 한글 쓰나요? 네. 워드로 막 그 의뢰인분들이 파일 주시면은 한글로 변환해서 쓰죠.
근데 확실히 공공 쪽은 한글을 다 쓰고 사기업은 전부 워드를 쓰고 아, 그런 것 그렇구나. 같아요. 제가 그 직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몰랐네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워드를 막 많이들 주시더라고. 서면이 긴 거는 몇 장까지도 되나요? 무작정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 법원에서 권고하는 게 20에서 30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와, 길다 그래도. 아, 근데 그거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져서 최대한 그 안쪽으로 쓰려고 하고, 저도 정말 길어져도 20페이지. 왜냐면 사건이 너무 많은데 길어지면 서로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고 재판부도 힘들고. 최근에 어떤 사건에서 그 상대방 분이 이제 100페이지 쓰신 거예요. 재판부에서 조금 줄여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변호사 없이 하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변호사는 절대 그렇게 쓰진 않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타자 치고 글 쓰다 보면 힘들지 않나요? 눈 빠질 것 같고. 힘들 때는 힘든데 직장인 중에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울면서 일하는 거죠.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즐겁진 않지. 할만합니다. 근데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서류 쓰시는 게 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의뢰인 상담이나 뭐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는 글 쓰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어쨌든 여기 다 고학력자들이시니까 글 쓰고 글 읽고 하는 걸 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네트워크 펌이나 이런 데는 그 서류만 쓰는 팀도 따로 있어요. 아, 근데 이 업무를 옛날에는 다 수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옛날 사건도 뭐 타자는 타자로 쓰여졌고, 등기부 등본도 폐쇄 등기부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그 전시 때 쓰던 그런 타자기 그런 걸로 찍혀 있으니까 수기로 막 마냥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 자료들을 막 열람해야 될 때도 있나요? 있기는 한데, 근데 거의 저희가 의뢰인분들이 가져오는 자료 아니면은 이제 기관에다가 조회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너무 오래된 자료는 폐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다 전산 자료라서 컴퓨터로 작성된 게 거의 대부분이어서, 수기로 쓴 거는 진짜 예전에 막 1920년대 막 그때 이제 등기부 가져오시면은 그거는 수기로 좀 써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자료는 사실 볼 일이 많지 않죠, 일하면서. 상속 같은 거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쵸. 그럴 때 보는 거죠. 이혼이랑 상속을 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혼 소송이 되게 클리어하지 않은 과정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진흙탕 싸움이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좀 고충은 없으신가요? 조금 오해하시는 게, 가사 특히 이혼이 엄청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 소송이 사실 진흙탕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대화가 안 돼서 법원 오시는 거라 가사라고 해서 특별히 사건이 좀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감정적으로 워낙 시달리시는 게 많아서 그거는 조금 그렇죠, 힘든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혼 소송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일반인의 생각에서 증거 수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변호사들이 직접 뭐 하기도 하나요? 뭐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증거 소집을 잘못하면은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사실 되게 많아서 알아서 해오라고 하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런 CCTV가 있다 하면은 변호사가 적법하게 증거 보전 신청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CCTV 고기 확인하고 뭐 법원 결정 받아서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증거 수집이 잘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몰래 휴대폰 보시고 몰래 이제 흥신소 대동해서 증거 수집해오고 하시죠. 그런 걸 수집해온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안타깝다? 왜냐하면은 가사를 한 지 오래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사람들도 결혼식 할 때는 엄청 행복해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이였을 텐데 저렇게 정보를 모으고 그 뒤를 캐고 막 이런 상대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사람들도 한때는 엄청 사랑했던 사이였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슬프고, 그렇지만 소송은 현실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이제 봐드리죠. 변호사한테 심한 요구를 하기도 하나요? 그 소송 과정에서? 저는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요. 의뢰인분들이 나이스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진 않았는데, 변호사님이 증거를 좀 대신 수집해달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고, 아니면은 남편이랑 아니면 아내랑 카톡하는데 좀 대신 카톡을 써달라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본인이 이렇게 대답하면 본인 불리한 거 아니냐, 변호사님이 도와달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 이러면은 써드리기도 하죠. 뭐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근데? 생각보다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님들이 가끔 대화해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송 중이다 보니까 혹시 본인이 말실수할까봐 카톡 내용 봐달라거나 자기가 잘 못 쓰겠다 하면 초안 정도는 잡아드린 경우가 다른 가사 펌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막 카톡 하다가 변호사끼리 서로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쵸. 갑자기 말투가 너무 정갈해진다던가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원래 알던 펌이었는데 이제 그 상대방 분이 그 사무실이랑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 분이 엄청 감정적으로 쓰다가 한 30분 뒤에 굉장히 정갈하게 이렇게 답변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내부 직원이 써줬구나, 내지는 변호사님 써주셨구나, 필터링이 한번 됐다고 느껴지죠. 실제로 그런 게 필터링이 안 되고 했을 때 좀 승소 여부가 갈리기도 하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소장 접수된 이후에 대화를 하는 거라서 뭐 한두 마디 잘못한다고 해서 소송이 뭐 크게 방향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어차피 소송은 그 소장 접수일 전까지 있었던 뭐 재산, 그다음에 파탄 사유도 사실 파탄이 됐으니까 소송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접수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 훨씬 중요해서 부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좀 도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양육권이나 양육비 아니면은 뭐 상속하는데 뭐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뭐 인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조금 제재를 해드리는 거고, 그거는 좀 소송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요? 이혼을 직접 해본 분들이 이혼 소송을 더 잘하고. 준 전문가죠. 그럼요. 이게 사람이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제 의뢰인분들 중에 오래되신 의뢰인분들이 좀 계세요. 소송 자체가 좀 오래된 분들이 있으신데 뭐 짧으면 2, 3년, 길면 한 4, 5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절차를 더 잘 알아요. 고객 중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그쪽은 이혼 해봤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혹시? 이혼했냐고는 안 물어보는데 뭐 결혼했냐, 애기 있냐는 물어보시죠. 변호사님 어떤 상태신가요? 저는 지금 미혼이고, 하지만 가사만 5, 6년 차, 변호사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8년 차. 따로 결혼을 안 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한 거죠 뭐. 일하느라. 가사 소송 너무 하면은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대체로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오는 거라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 결혼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는 거네요? 그쵸, 해야죠. 저는 약간 반대로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보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큰 사건 같은 거 맡으면 동료 변호사들이랑 같이 뭔가 소송을 하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같이 위임장이 들어가서 그 뭐 여러 명이 사건을 동시에 정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은 저만 올라가지만 제 동료 변호사님들이랑 사건 얘기도 사실 평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비슷한 사례 해본 적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그 사공이 여러 명이면은 사건 진행이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러 펌을 선임을 해도 메인되는 변호사는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 명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제가 하고, 뭐 필요한 경우는 서로 의논하고. 여러 명이 하게 되면 여기 법인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제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신 분들이랑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건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옆방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좀 친한가요? 아니면 완전 개인 플레이인가요? 본 지는 다들 오래됐어요. 여기는 이제 저처럼 이제 로스쿨 출신들도 있지만 사시 출신의 저희 약간 이모뻘 변호사님들 계셔서 저랑 연차가 많이 달라요. 여기 옆방 변호사님은 되게 오래되신 변호사님이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계시고, 저는 편면적으로 친합니다. 혹시 친한 분 한 분 인터뷰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오신 김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 분이 좀 어색한 사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친밀한 사이죠. 아주 가까운. 카메라 있어서 긴장을. 살짝 긴장은 되네요.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동료. 네. 여기서 만났는데, 뭐랄까, 좋은 분 만나서 전 너무 좋아요. 지금 동료이자 친구가 생긴.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개업해서 개업변이고, 변호사님은 이제 업소라서 이제 업무는 겹치진 않는데 어차피 같이 가사하시고 굉장히 능력자셔가지고 요번에. 재판연구원 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과 상의를 하면서 사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법률 지식도 공유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그럼요. 그런 관계네요. 그 사실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제가 받아먹는 강윤지 변호사님 너무 스마트하실 뿐만 아니라 다정하시고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저는 여기 만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와서 변호사님 알게 돼서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데 경력으로는 완전 선배시거든요. 제가 막 모르는 거 있을 때 여쭤보면 진짜 무슨 척척박사처럼 촉촉촉촉 나오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고요. 변호사님 알게 돼서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은 없으신가요? 불만이요? 불만을 가질 거리가 없었어요. 하나 있을 수 있다. 전에 변호사님이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집에 안 가가지고 변호사님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뭔가 추태를 부리고 오셨네요. 아유, 전 추태는 안 부리는데 네, 전혀 술이 진짜 세시더라고요. 집에를 안 가서. 몇 시까지 계셨어요? 12시도 안 넘겼는데. 네, 근데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음에 불러주시는 거 보면 제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사가. 와주셔서 영광이었죠. 두 분이 함께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년? 1년 정도 됐어요. 종종 출연해 주실 건가요? 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멀리 가지만 뭐 오죠 뭐. 변호사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법원 그 재판연구원 네. 되셔가지고 이 사무실에 있으실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불만 있으시거든 가기 전에 꼭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법이랑 싸우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적성에 맞으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일이 힘들 때도 많은데 어쨌든 문제 해결되고 만족해서 또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보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변호사님들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보람이 커서 적성에는 잘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젠가요? 사건 끝나고 막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잘 해결했구나 보람이 있죠. 이제 퇴근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지하철로 퇴근하시네요. 네. 너무 추운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